내성 다 가로 안에 플러스를 좀 집어넣고요. 자, 니코틴 조금 전에 배웠던 중추신경 흥분제고 신체적 의존 마이너스네요. 그리고 심리적 의존 내성은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발비츄레이트 수면제구나,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자, 약물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약물 중독의 이제 간호중지를 좀 보시면 그 물질 남용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말 그대로 약물 남용에만 포커스를 두면 되는데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는 둥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괜히 쓸데없이 죄의식을 갖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대부분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이 있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대부분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노를 촉발하는 상황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이거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대상자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종적 행동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주장 기법을 사용하도록 해라. 이게 뭐야? 조종적인 행동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거죠. 내가 술을 먹었어. 근데 내가 누구 때문에 먹은 거야? 예를 들어서 저기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가 무능력해. 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술을 먹을 수밖에 없어. 내 자식이 있는데 속을 지지리도 속여. 그래서 내 자식 때문에 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조종적 행동이야. 이런 걸 사용하지 말고 자기 주장 기법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술을 먹은 건 내 잘못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게끔 하라는 거고요. 네 번째 보시면 대상자가 자신의 물질 남용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의 탓을 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을 제한한다. 같은 의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대상자가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그리고 대상자가 자제력을 잃었을 경우는 타의 맛을 권유한다. 그래서 내가 막 술을 먹고 싶을 것 같아, 막 미칠 것 같아, 술이 생각이 나서 예를 땐 타의 맛, 그만하자, 이제 이 생각 그만하자라고 타의 맛을 권유하기도 한다라고 돼 있고, 아홉 번째 보시면 합리적인 제한을 단호히 유지하고 규칙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당연해요. 특히 약물 중독하는 사람들은 되게 약물에 대한 애절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눈빛을 보면 막 그 담배를 원하는 또는 뭐 마약을 원하는 눈이 정말 애절해요. 그렇죠? 이게 좀 심하면 분노까지 가긴 하는데 처음에 엄청 애절해. 그 눈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사람 만약에 그걸 했어. 요것만 봐주자.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규칙대로 이거를 드시면 어떤 벌이 기다리는 건 알고 계시죠? 그 벌대로 규칙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규칙대로 그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만약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합리적인 결과를 제시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약점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강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탐색하도록 돕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병원에 들어오면 약을 끊잖아요. 이러다 보면 이제 금단 증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간호, 일단 바이탈 사인 측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혈액, 그 다음에 소변 검사도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이 또 우리 모르게 또 먹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혈액이나 요 검사하는 것도 괜찮고요. 4번에 보시면 최소한의 자극만 있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라는 거죠. 항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극이 스트레스로 와서 약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은 대부분 자극이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좋고요.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불필요한 물건을 다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침대, 그 다음에 뭐 침대 하나만 딸랑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근데 또 이럴 수도 있는데 심심해서도 약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자극이 있는 것보다는 좀 약해요. 그러니까 자극이 있으면 갑자기 급하게 뭔가 그 마약에 대한 요구가 있거든요. 하다못해 그 자극은 그런 거예요.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야. 매운 음식을 딱 먹으면 여기 자극이 돼서 마약하고 싶다, 담배 피우고 싶다, 커피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먹을 때 슴슴하게 음식을 먹으면 그 다음에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커피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기름기가 많은 거, 뭐 매콤한 거 이런 걸 먹으면 커피 생각이 간절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먹는 것조차도 최소한의 자극이 없는 음식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고. 자, 그럼 이제 이중 진단은 뭐냐면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서 물질 남용까지 하는 경우야. 이러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물질 중독도 없앨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정신 증상도 없앨 수도 없고, 정말 많이 힘든 게 이중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보시면 정신병리는 역시 물질 남용과 사용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장애가 물질 남용을 촉발하게 돼. 그래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